저는 제목을 사실 제목이 제일 걱정이었었어요. 아메이 비전과 가치는 제대로만 들으시면 누가 들어도 정말 좋은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뭘로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지 하는데, 저는 지금 9월달 여러분 다들 도전하고 계시죠. 항상 회계연도, 새로운 회계연도가 되면 다들 함께 도전을 외치는데 저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이유가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자유를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서 오늘의 도전, 내일의 자유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장표 A70 뭔지 아시죠? 벌써 다음 A70 때 발표가 되었죠. 런던이 발표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 걸 보고 자라지 않아서 전 진짜 소소하게 동남아면 됐었어요. 그래서 동남아 쪽 전문 여행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동남아만 다니면 1년에 2번만 동남아만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서 비행기 타고 너무 그런 게 힘드니까 멀리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딱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리고 2번째가 영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정말 웃겨요. 스페인은 예전에 김태희 씨가 강거를 했는데 빨간 코사지를 빨간 장미꽃을 여기에 꽂고 춤을 추는데 너무 예뻐. 김태희가 예뻤어. 그래서 김태희가 예쁜 그 스페인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그래서 모를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스페인을 검색을 해보니까 스페인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모르면 안 가고 싶은데 알면 알수록 가고 싶은 곳이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가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영국을 가보고 싶었던 이유도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여행을 갈 때 동남아 영어 정도를 하는데 외국에 가서 좀 토킹을 자유롭게 해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소박한 꿈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미국식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발음이. 나는 영국식 영어가 마음에 들어. 워러 아니고 워터. 진짜 토메이러 아니고 토마토 하고 싶은. 그래서 영국식 영어가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가 또 영국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이 안에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런던이 발표가 돼서 그래 나는 A70에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될 거니까 영국식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진이 뭐냐면 바닷가예요. 낚시터인데 바닷가 배 선상에서 찍은 낚시인데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저는 낚시가 취미였고 바다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좋아할 법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근데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저희 예전에 같이 낚시 다니던 팀들이 지금 강릉에서 돌문어를 잡고 있길래 사진 좀 줘봐라. 사진이 너무 예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전에 진짜 저 차림으로 온몸에 무장을 하고 저 차림으로 바다 낚시를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낚시를 가고 싶지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드림보드에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낚싯배를 하나 사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그 낚싯배에 내 파트너들을 초대해서 낚시의 세계로 한번 빠져버리라. 그래서 남들은 크루즈 타고 여행한다는데 저는 배낚시를 그렇게 해보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꿈이었었어요. 사실 저는 평범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고 기회란 게 없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시기만 한 부모님 밑에서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냥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꿈꾸는 방법도 알지 못했고 꿈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남들 사는 만큼만 살면 되지.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가 사실 꿈이었었어요. 정말 현모양처가 꿈일 정도로 정말 평범한 인생을 꿈꿨었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살아도 평범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요새 인스타의 피해로 자꾸 보면은 나는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너무 이게 평범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동떨어진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저는 저희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었어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 저희 위에 초록색이 배추 모양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찾아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추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제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배낚시를 다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메이 미팅장을 이렇게 아메이 홈미팅을 초대가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산후 우울증이 이어져서 계속 우울증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울증이 오니까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잘 웃고 우울증이 사실 밖에 나와서 정말 우거지성을 하고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밖에선 똑같이 일상생활을 영위를 해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정말 내 내면은 살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울해요. 그냥 미래가 없어. 그렇게 우울할 때, 산후우울증이 이어져서 우울할 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고 살았었어요. 밥하고 남편 밥 차려주고 집에 청소하고 아이 키우는 일만 하고 살다가 저의 친한 동생이 언니 아메 미팅에 와봐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딜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의 괜찮은 척하는 그 모습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홈미팅에 와봐라 해서 그 미팅을 갔는데 그게 아메이 홈미팅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그곳에는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항상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 있던 그 에너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선, 저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분들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좋아서 그 자리는 불편했지만 그 자리를 또 나가고 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 이제 홈미팅에 자꾸 초대가 되니까 센터 미팅을 초대를 하시죠. 센터 미팅에 한번 와봐라. 근데 사실 제가 센터 미팅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그때 살고 있던 동네, 제가 차도 없었고 아이는 어렸고 그 동네가 이제 막 개발되고 별내라는 도시인데 지금은 신도시가 굉장히 커졌지만 그때는 저희 옆집도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었고 저쪽은 빈 공터였고 이런 곳인데 나오라고 하는데 너무 불편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잘라 저 못 가요라고 거절 잘하게 생겼죠. 근데 저는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해서 제가 지금 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게 센터 미팅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행을 보내준대요. 비전과 가치에서 저는 그렇게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켰을 때 딱 하나만 들었었어요.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럼 한번 해볼까? 나는 경제는 책임은 남편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겠어 이런 마음으로 결혼 안 하잖아요. 사실 저도 현실 도피, 나는 그냥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그래서 남편이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일하지 마. 너 이제까지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너 일하지 마.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결혼을 했어요. 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변수 결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행 가는 것도 어렵고 사실 열심히만 살아서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아메이를 알아보죠.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울증 환자, 겉으로는 모르지만 우울증 환자지. 그리고 제가 굉장히 소심해요. 낯가려요. 낯을 심하게 가려서 모르는 사람들 있는 틈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친해지면 굉장히 쾌활해지는데 새로운 곳에 가는 것도 싫고 새로운 사람 인사시키는 것도 싫어요. 얼굴이 굳어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쓰잘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정말 그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계속 수다를 떨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와서 한숨 쉬죠. 제 입을 치면서 미쳤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랬는데 제가 아메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보내주겠다는 그 여행, 그래 나 저기 가봤어. 동남아였어요. 다행히 가봤어. 그 다음 여행, 그래 나 저기도 가봤어.
그 다음에 못 갔지만 다음에 가면 되지. 남편 카드로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계속 도전을 멈췄죠. 도전을 못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있으니까 들려요. 100세 시대 준비하고 계시죠? 다들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저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죠.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현실, 오늘만 어떻게든 살아내자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수입곡선 이런 걸 보게 됐는데, 아니 유영주 리더님 강의에서 들으니까 인생 흑자가 44세라면서요. 전 44세의 적자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흑자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항상 흑자 인생인데 44세가 아니 적자 인생인데 44세가 흑자래. 나 44세 때 흑자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다 보니 계속 있다 보니 이런 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제가 장표를 못 넣었는데 아메이 장표 중에 아이의 등에 있는 커다란 예쁜 날개, 나비날개를 뒤에 커다란 가위로 들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덜컹했어요. 저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무섭지만 두렵지만 남들 앞에 말하는 게 거절이 싫고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이 안에서 듣게 되죠. 예전에는 초고령 사회가 제 얘기가 아닌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저희 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시게 되면서 그 주변 분들의 환경을 보게 돼요. 저희 엄마가 40년생으로 올해 86세세요. 근데 저희 엄마 주변에 지금도 80대이신 분들이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70대이신 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사실 내 몸도 불편한데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은퇴 위에도 빈곤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죠. 고령 인구는 증가되고 있고 여유로운 삶을 생각했던 저희 엄마가 예전에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큰님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도 일찍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86세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엄마 왜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예전에는 80세까지 살 거란 기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다들 자식들이 힘들게 사니까 돈이 생기면 자식들 주고 돈이 생기면 자식들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80세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노후가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나.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의 노후는 국가에서 조금 책임을 져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의 노후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줄까. 내 남편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현재 직업의 70%가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기에서도 저는 안일하게 저희 남편 직업이 저기에 올라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 IT 개발자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래, 내 남편이 나는 좀 더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남편이 6개월 동안 실직 상태가 돼요. 저희 신랑이 이제 IT 개발자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계약을 따지를 못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원래 IT 쪽 개발 쪽은 항상 일이 넘치던 곳이었고 페이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에서,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망하는 프로젝트에도 몇십억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을 정말 무급 상태로 저희가 있다 보니까 6개월 돈을 못 벌었는데 여보 우리 언제쯤 괜찮아질까 물어봤더니 뒤로 마이너스 2년이 후퇴가 되더라고요. 아니 6개월 일을 안 했으면 6개월만 버티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2년은 좀 더 힘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가 얼마라도 벌어서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갑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남편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했으면 제가 그래서 일도 알아봤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오전에는 아메이를 좀 해야겠고 오후 타임을 좀 일을 해볼까 했는데 제가 저녁 타임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제가 그래도 음식은 조금 안주 정도는 잘 만드니까 호프집 주방 알바를 하면 밖에서 서빙은 안 하고 호프집 주방 알바를 하면 얼굴도 안 보이고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주방 아줌마를 왜 45세 이하로 고르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어야 음식도 잘하고 애도 좀 키워놔야 저녁에 좀 호프집인데 저녁에 나와서 일을 하려면 애도 좀 키워놓고 밥 걱정 안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왜 45세? 그래서 제가 호프집 주방 알바를 못 들어갔어요. 안주 잘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알아보고 저희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했죠. 지금 상황이 이래요, 스폰서님.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 아메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아메이에 좀 더 집중해 보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저희 연금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여보 노후 준비 돼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자기 연금으로 살 거래요. 자기는 연금 나오니까 괜찮대. 저희 신랑이 약간 디스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제가 생각이 자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자기는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대요.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저 내년에 50이고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면 너 연금 받을 때 내 아이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놀라는 거. 응? 눈이 요만한데 갑자기 이만큼 커지면서 응?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도 열심히만 지금 하는 일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다가 작년에 자기가 이런 실질 상태를 겪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 노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200만 원씩 40년을 쓰는데 9억 6천만 원이래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내가 노후에 200만 원씩을 쓰겠다. 근데 이게 200만 원 집도 있고 뭐 웬만한 게 다 갖춰져 있으면 200만 원이면 솔직히 좀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처럼 아이도 어리고 뭐 저희는 사실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40년을 9억 6천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는 진짜 적금을 할 수가 없이 살고 있어요. 처음에부터 제가 그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게 일하지 마 이 말이 왜 그렇게 믿어졌는지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많이 얼굴도 뜯어보고 막 이랬는데 결혼할 때 정말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근데 저희는 적금도 지금 9억 6천만 원을 모으지도 못했고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정말 저는 아껴 쓰고 살면 마이너스가 언젠간 플러스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다가 또 마이너스가 되고 조금 이제 돈 좀 모았다 싶으면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년만 살아도 거의 5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남편이 은퇴 시기가 한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10년, 이게 프리랜서니까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그 자리도 위태해요. 그러면 25억이라도 모아놔야 되는데 지금 사는 것도 바쁘고 지금 마이너스 2년 뒤로 이렇게 가 있는데 5억을 언제 모아서 내 노후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답은 나다. 우리 집의 답은 너가 아닌 나였다. 그래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야겠다. 그래서 사실 남편의 그런 상황이 저를 약간 이렇게 결단을 하게 만든 상황이죠.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을 갖고 부자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맞아요. 저희는 수입에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당장 얼마를 벌지? 이번 달 수입은 얼마지? 자산을 쌓아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배우지를 못했었어요. 처음 아메이 미팅이 왔을 때 자산과 재산도 구분을 못했었어요. 어머, 스펠링
글씨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재산을 자산으로 잘못 적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산과 자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인 재산과 스스로 나가서 돈을 만들어내는 자산의 엄청난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자리를 대부분 가지고 있죠. 저희 그래서 가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일자리를 저희 남편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95 전문직 쪽에 있는데 전문직이어서 그나마 일반 월급 생활자보다는 페이가 좀 높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이 또한 그 95%의 사람들이 5%의 수익을 나눠 갖는 그 파이 안에 있었다. 부자는 이만큼 큰 걸 가지고 자기들 몇 명이서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우리는 요만한 조각을 하나를 가지고 95명이서 이걸 나눠 갖겠다고 하니 항상 부족한 거죠. 이 조그만 파이에서도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적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건너뛰려면 이렇게 살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 가난한 아빠, 가난한 엄마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난한 아빠, 가난한 엄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보기로 하고 이해를 했죠.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일하기 싫어서 시집 갔다니까요. 근데 또 시집 갔는데도 평생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이 시스템을 내가 소유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언니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한 동생에게도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처음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공할수록 재정적,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저는 이걸 봤을 때 10년을 생각했었어요. 10년을. 그래, 남편이 10년 동안 벌어올 때 천천히 준비하자. 근데 10년 동안 남편이 꾸준히 돈을 벌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이가 빠지는 상황이 생겨서 빨리 해야겠죠. 지금 만약 이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 천천히 내 남편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도 천천히 알아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천천히 하면 그때 가서 늦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5년 후, 10년 후라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월급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파이프라인이 뭐야?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숨겨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절친한 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성인이 되어 돈을 벌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반대편 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중요한 일을 할 두 명의 일꾼을 찾고 있었고 우연히 일자리를 찾고 있던 파블로와 브루노가 선택되었습니다. 힘센 청년 브루노는 매일 아침 양쪽에 물통을 매달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으며 물통당 $2를 벌며 만족했습니다. 파블로 역시 같은 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으로 힘들어지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브루노에게 조언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일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브루노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입이 좋고 건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블로는 혼자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옆산에 있는 호수에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같이 수로를 파고 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파블로의 수입은 반으로 줄었으며 노동의 양은 증가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하는데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시간을 쏟고 있니?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브루노는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수입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마침내 마을의 파이프라인을 대는 데 성공했고 결국 일을 하지 않고도 수도꼭지만 열면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당장의 수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임을 알려줍니다. 파블로와 브루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그쵸. 남들은 얘기를 하죠. 아메이 그거 돈 안 되는데 왜 해?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에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의 수익권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이게 정말 이제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제가 자격증이 우리 저기 계신 조은주 리더님만큼 많지는 않지만 저도 꽤 자격증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딸 때 저는 그걸 가지고 취미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그만 문화센터를 차려서 지금은 정말 거길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풀립 문화센터 다녀보신 분들 계시죠? 풀립 문화센터에서 미싱도 배워보고 포크아트도 배워보고 초크아트도 배워보고 강아지 옷도 만들어 보면서 그런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거기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차려서 너는 이거 가르치고 나는 이거 가르치고 우리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면 저희가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곳에 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소비자 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가구도 만들고 페인트 칠도 하고 거기다 그림도 그려놨었어요. 예쁘게 빈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촌스러워. 촌스러워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애 키우는 엄마들이 아침에 어린이집 학교 보내고 거기에서 이렇게 모이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문화센터 찾아보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풀린 문화센터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예전에는 그런 문화센터 그리고 한지공예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걸 저게 없죠. 이제는 그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따놨던 자격증이 이제 쓸모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 일찍 취업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을 땄었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때 제가 컴퓨터 자격 그때 또 땄는데 지금 저 노트북 맨날 날려먹고 스폰서님한테 새벽 4시 50분에 어제 새벽 스폰서님 자료 또 날렸어요. 이렇게 카톡 보내고 그때 그 기술로는 이미 윈도우도 지금 몇 단계까지 올랐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도스인데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따놨던 자격증들 지금 정말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이 지금 없는 직업들이 너무 많고 지금의 직업들이 또 10년 뒤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환이 필요해요. 도구가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모난 바퀴 딱 봐도 저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를 저 네모난 바퀴로 구르려니까 동그란 바퀴를 써본 사람은 그걸 보면 답답하죠. 답답해서 동그란 바퀴로 바꿔줄게 하고 얘기를 해도 동그란 바퀴로 바꾸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지금 당장 내가 벌어야 되는 수입 때문에 바쁘다고 바퀴를 바꾸지 않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대요. 우물은 목마르기 전에 파놓아야 한다고. 정말 저희가 목이 마른데 제가 이 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목마를 때 어디까지 가서 또 물을 가져와야 되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전술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손에 쥐어진 도구가 내 수입을 창출했던 그 도구가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꿔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쯤에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데 가난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엄마 아빠 세대들 정말 열심히 사시지 않으셨어요? 열심히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저희 엄마 열심히 사셨는데 저희 엄마의 노후도 가난해요. 그래서 열심히는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메이 사업이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생필품을 써보고 소개하고 이 소득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메이를 안 하고 내가
팔고 싶지 않은 건 내가 남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인지 남들한테 창피당하기 싫은 건지 너 좀 말 못해요. 좀 어버버했네요 제가. 저 말 못해요. 나 아는 사람 없어요. 나 누군가에게 가서 나 이거 자신 있게 팔 수 없어요가 내가 정말 팔 수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 앞에서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나 좀 두려운 거 안 하고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좀 그냥 있는 데서 변화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메이 얘기를 하면 그거 팔아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처음에 팔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팔 수도 있죠 뭐. 근데 이 안에 있으면서 저희가 이 수익 구조나 이런 비전과 가치를 계속 듣다 보면 아메이는 파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회를 주는 일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메이는 다들 마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메이는 마트다. 아메이는 슈퍼다. 아메이 무료 회원가입도 가능하고 100% 만족 보증제도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행도 보내주고 상속도 되는 마트예요.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마트들 어차피 우리는 매일매일 마트를 가시잖아요. 매주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마트를 갔는데 어떤 소비가 나한테 더 유리할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마트를 가면 0.1%에서 0.45%까지 0.5%까지 이렇게 쓰는 거에 따라서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데 저기는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죠. 그래서 1년 우리가 한 달에 30만 원씩 구매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이면 저기는 3,600점이라는 포인트를 줘요. 근데 3,600점 포인트 사용하실 수 없는 거 아시죠? 5,000점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항상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쌓아주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포인트가 사라져요. 겨우 3,000점 쌓아놨더니 5,000점 곧 될 것 같아서 써보려고 했더니 2,000점이 깎였어. 다시 쌓아야 돼요. 그런데 아메이는 30만 원씩 구매 시 매달 이렇게 6천 원씩 캐시백으로 지급이 되고 이게 현금 캐시백으로 1년이면 7만 2천 원이 들어오는 캐시백이 지급이 되는 거죠. 3,600점과 7만 2천 점 점수 차이로 생각을 하면 뭐 2배, 3배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지만 저건 돈이 아니에요. 3,600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7만 2천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죠. 7만 2천 원 가지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소비는 지출이었던 거에서 이제는 그 소비를 내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아메이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당연히 더 아메이마트에서 제품을 쓰는 게 유리하죠. 불만 있고 그러면 90일 내에 환불하시면 되고요. 너무 좋아, 제품이 너무 좋아 그러면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시다가 나 여기서 조금만 수익을 부업처럼 나는 시간 많이 투자 못하니까 조금씩 부업을 해볼까? 그러면 주변에 조금씩만 알리시면서 나랑 같이 쓰는 6만 원 무배니까 나랑 같이 배송할래? 해서 6만 원치에서 같이 그런 식으로 하셔서 부업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제품으로 나는 내 인생을 바꿔보겠어. 우리 가정을 바꿔보겠어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배워야지 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남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스텔스 자산. 숨어있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생필품. 스텔스 비행기에서 이렇게 레이더에도 감지되지 않는 스텔스 비행기에서 이제 나온 이름인데 우리 집에 곳곳이 다 돈이죠. 곳곳에 다 지출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오늘 아메이를 하던 안 하던 양치는 다 해야 되고 아메이를 하던 안 하던 머리는 다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라면 이 애니웨이 머니로 정말 나의 자산, 연금성 추가 소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메이 마트 바꿔서 아메이는 간단해요. 마트 바꿔서 써보세요. 그러면 소비가 지출이 되고 소비가 지출에서 끝나던 게 매출이 되고 소득으로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는데 아메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자본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자본금은 2,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카탈로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자본금이 있었다면 저는 아메이를 자본금이 필요하고 점포가 필요하고
그리고 스펙이 필요한 일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자본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내가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항상 어떤 아이템을 내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이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내가 생각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아메이가 정말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주잖아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정말 아메이 제품은 좋아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제품과 기회를 잘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과 기회를 잘 전달해 주게끔 우리를 도와주는 회사가 있죠. 아메이 미시건주 본사 전경인데 저는 여기 보시면 세계 100여 개국 지역 및 국가에 진출이 돼 있고 1000여 개 이상의 특허도 보유돼 있고 450여 종의 제품도 직접 생산하고 이게 다 좋은데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에 굴뚝이 없대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전라도다 보니까 그 옆 동네가 공장 단지가 있어요. 커다란. 그러면 저희 이렇게 공장의 굴뚝 엄청 높은 거 아시죠? 그냥 집에 있는 이 굴뚝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높이 솟아서 있어서 그 굴뚝이 마치 옆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데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공장이 없어? 어떻게 공장에 굴뚝이 없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 하얀 연기가 안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공장이고요. 저희 저 뒤에 호수가 보이시죠? 저 호수에서 미국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본사에서 직원들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저희에서 낚시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매년 열리지는 않겠지만 저기에서 베스 낚시가 미국에는 베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베스 낚시가 열린다는 얘기가 들어서 저는 나중에 제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간이 핀이 된다면 저기에 베스데이가 열린다면 전 거기에 꼭 참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캐스팅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메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아메이도 있고요. 한국 아메이가 19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국 아메이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오히려 다른 외국에 있는 아메이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아메이를 처음 주변에 전달을 했을 때 저희 지인 언니들이 항상 하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은주야, 신토부리 해야지. 한국 거 써, 한국 거. 왜 미국 거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나 쓰는 제품들이 애땡땡 이런 건데, 언니, 그거 한국 콜마, 한국 거 아니야. 제가, 언니들인 저희가 이게 미국 거라고 해서 아메이가 미국 본사다 보니까 외국 거 쓰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아메이 제품을 전달을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저희가 오히려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외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이번에 저희 나온 더마 아키텍트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시죠? 얼굴들이 다 반짝반짝 빛나요. 나만 죽었어.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지금은 한국 아메이에서도 정말 좋은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아메이는 예전에는 아메이가 가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아메이를 접했을 때가 벌써 10년이 훨씬 더 전 일이다 보니까 아메이 처음에 제가 이제 소비자를 막 시작을 했을 때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메이 제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언니들한테 이제 소소하게 제일 친한 언니들한테만 가가지고 술 기운을 빌어서 언니 치약 한번 써봐. 그러면 은주야 너 아메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쫄아서 아니. 그런데 그때 항상 안 한다고 했는데 하긴 하지만 안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뒤에 한마디를 붙여요. 은주야 아메이 끝났어.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아메이 지금도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금 알죠? 아메이 지금 이때입니다. 저희 비전 보너스 아시죠? 어제 목요일 강사님께서 28회견년부터 잘 준비해서 3년 만에도 보너스만 10억이라고. 어찌나 좋던지, 나 저 10억 정말 꼭 받아야겠다. 10억 받고 런던 가자. 그래서, 아메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전 이 마지막 아메이가 너무 좋아요.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 생분해성 제품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고농축화시킨다. 처음에 이 고농축이 전 좀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설거지 하는데 왜 맨날 희석을 해야 돼. 그런데 조금 더 가치를 보면 이걸로 인해서 저희 아메이가 이렇게 환경을 지키는 회사잖아요. 환경과 인간과 같이 공존하는 회사인데 자연을 위해서 이 고농축을 쓰다 보면 이 물류를 가는데도 이게 더 많이 가는 것보다 길도 덜 패이고 쓰레기도 덜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리더님이 여러분은 환경운동에도 동참하시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또 그렇지 내가 또 환경 좀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또 수긍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고농축한 이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는 또 분해되어서 버려지기 때문에 자연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가 아메이가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제 만드는 회사가 세제를 파는 회사가 환경 프로그램상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사실 저희 나라의 각 나라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의 하나가 생활폐수 중에 하나가 세제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아메이는 아메이 세제를 씀으로써 오히려 더 환경을 지키고 있다. 저희 제품들은 이렇게 많아요. 프리미엄 제품들로 이렇게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가지고 있는 라이트죠. 제가 최근에 이제 거기가 어딘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이 있더라고요. 농장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농장이 이렇게 지역에 있는 어디를 원래 있던 농장을 이렇게 대여를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장이 있다라는 개념은 저희는 단 한 번도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땅을 지키면서 키워온 농장인데 거기는 이미 재배가 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배추 종갓집 김치장 같은 데서 이렇게 배추 밭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거기서 생기는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 그 회사도 농장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따라했네, 아메이. 정말 아메이 농장은 따라올 수 없는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장이라는 걸로 따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91년도의 역사를 가진
91년도의 역사를 가진 뉴트리라트 정말 따라올 수는 없는 제품이죠. 시중에서 이렇게 영양제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양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영양제도 굉장히 트렌드하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세로라첼이는 우리 거구나. 뭐가 있었는데 항산화 식품이라고 해서 그 가루로 이렇게 빨간 가루 이렇게 타면 아로니아, 감사해요 리더님. 아로니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에 또 비밀을 알게 됐어요. 저희는 이렇게 좋은 농장에서 채취한 원료를 가지고 정말 깨끗한 공정을 거쳐서, 엄격한 공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렇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또 크릴새우 이런 것들 원료를 주면 그들이 직접 배합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더 우리가 권해줘야 되겠다. 그들은 아로니아나 그런 것들이 당연히 먹어서 몸에는 좋겠죠. 근데 그들이 만드는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절대 투명하지 않다는 거를 좀 아시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항상 리더님들이 얘기하시는 아메이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라. 정말 좋은 제품으로 그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서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 아메이 바이오 헬스케어 세대라고 바이오 헬스케어를 여는 아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는 예전에는 아메이 하면 치약회사, 세제회사였다면 이젠 저희 자신 있게 얘기하죠. 치약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 바이오 헬스케어 헬시 뷰티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다음 달에 출시되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측이 아닌 대응할 수 있는 시대고,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가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이미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저희 제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전 세계적으로 영양학, 미생물학, 의학, 약학, 질병 치료 관련 업계가 집중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는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정말 여기저기서 마케팅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사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질환, 뇌질환, 이 모든 게 내 몸속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마이랩으로 검사를 하시고, 이렇게 저희 키트가 있어요.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정말 어차피 먹는 유산균 드시는 분들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난 그냥 우리 거 365가 너무 좋대요. 나 그냥 365 먹을게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걸 좀 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보신 분들만 알죠. 이거는 이제 제 자료는 아니고 정말 좋은 분이 있어서 자료를 했는데, 저 마른 목걸이 방사형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스폰서님의 남편분. 너무 좋은 거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스폰서님? 정말 이렇게 좋게 나오셨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아메이 제품을 섭취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좋고, 그리고 반대 사례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알코올 항생제. 사실 제 친구가 저렇게 바늘귀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술을 못 끊어요. 그런데 유산균을 그렇게 먹어요. 술 좀 끊으라고 해도 술 먹고 유산균 먹고 약 먹고 다 없애는 상황이에요. 정말. 근데 맨지팩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면 술 드시는 분들이 맨지팩을 드셔야 다음날 좀 일어나실 수가 있어서 맨지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술을 끊으면 되는데 맨지팩을 한 번에 2봉씩 이렇게, 한 개 가지고는 안 된다. 2봉. 과음한 날은 2봉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술이나 항생제가 내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정말 유산균을 드시고 있는 분이셨어요. 365를 드시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지금 처방받은 대로, 이렇게 나온 대로 이렇게 유산균을 드시고 계시죠. 이제는 이 개인 맞춤형 시대가 왔습니다. 유산균도 개인 맞춤형, 나한테 맞는 거. 저희 거 너무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나한테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이거 다음 달에 출시되는 거 아시죠? 저는 이거 분석 비용이 얼마일까가 사실 돈이 제일 문제여서 분석 비용이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4,900원. 4,900원이면 제가 이미 건강검진을 계속 하시잖아요. 국가에서도 해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과 피검사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등 이 모든 거를 같이 해서 나의 노화 속도, 건강 노화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하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에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리스 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리스 랩은 1,000억 규모의 국제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위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17억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와 노화 관련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리스 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웰리스 관리 플랫폼.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령 인구가 많은 세상이고 그나마 올해가 조금 아이들이 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제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81세이신 분 입으로 하신 얘기예요. 아이들은 많이 태어났고 노인들이 덜 죽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노령화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나이를 드실 때 그전에는 정말 저희 엄마를 예를 들어서도 노후를 80세까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만 사셨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아프면 그냥 이렇게 가신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인 거죠. 지금 저희 80대 그 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80대이신 분들이 무릎 연골 수술 2개를 다 하셔서 지팡이를 2개를 짚고 다니시는 분, 엄마보다 연세가 젊으셔도 그렇게 다니시는 분, 그리고 집들을 이렇게 가보면 그 봉들 이렇게 짚고 일어나셔야 되는 봉들, 이게 안방, 거실, 문 입구, 화장실, 주방 모든 곳에 이렇게 봉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아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죽고 싶지 않잖아요. 좀 더 건강하고 안 아프고 그냥 이왕이면 저는 정말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살 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 맞춰서 내 노화, 건강 노화까지 알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달에 나오시면 꼭 다들 빨리빨리 검사를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좀 전에 우리 리더님, 김은희 리더님이 강의해 주신 앰모스피어 스카이. 저는 이게 정말, 저는 제품으로 얘기하면, 큰일 났네? 넘어갈게요. 시간을 못 봤어요. 우리 너무 좋은 정수기도 가지고 있고, 비교 불가한 미세 플라스틱까지 걸러주는 유일무이한 정수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제도 정말 저 처음에 아메이 세제로 만났던 거 사실이거든요. 세제로 만났었는데 세제가 뚜껑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쓰던 요만한 컵을 쓰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희 한 숟갈 반만 넣으세요 했는데 제가 거기다 꼬봉으로 2숟갈을 넣었더니 거품이 빠지지를 않아요. 고농축이란 걸 몰랐던 거죠. 너무 좋은 세제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제품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 지금은 수입이 너무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총판 도매에서 제품을 사지를 않아요. 이제 유통의 파괴가 됐고, 수익구조는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을 저희의 스폰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같이 쓸 2명 AP와 함께 아메이 마트에서 20만 PBC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 스폰서 그룹은 저 스폰서 E와 나와 AP를 다 포함한 걸 스폰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서 80만에 곱하기 6% 48,000원, 그리고 48,000원이 스폰서 그룹의 캐시로백으로 측정이 돼요. 그런데 이걸 다 가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AP의 노력도 빼주셔야 되기 때문에 유해 그룹 60만 6% 36,000원을 뺀 12,000원이 저희 스폰서님이 가져가시는 캐시백이시고요. 저는 36,000원에서 AP에 20만 PB는 3%씩 곱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20만 PB는 6,000원. 그래서 6,000원씩 빼준 24,000원이 저의 캐시백이에요. 여기서 제가 스폰서님보다 더 많이 캐시백을 받는 거는, 이거는 스폰서님이 먼저 해서가 아니라 수입의 역전이 가능한 건 노력순. 저희 스폰서님은 저에게만 알렸지만 저는 AP. 제가 노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저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스폰서의 수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내 위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스폰서를 없애도 우리는 똑같이 받는다. 제가 수익 구조를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스폰서님들한테 상세하게 들으세요. 저 사실 되게 빨리 끝날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수익은 계속 확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수익을 확장을 하면 나는 똑같이 20만 PB를 쓴다고 해도 이렇게 나랑 같이 20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제가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총 수령액이 249만 6천 원인 거죠. 내가 여기서 더 많이 썼다가 아니라 나랑 같이 아메이를 좋아하는 애용자를 더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핀들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나랑 같이 1,000만을 만드는 사람들을 SP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하신 분들을 SP라고 얘기하고, 이번 달 우리 10월 1일부에 SP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도전하고 계시니까 SP 도전하시는 리더님들 꼭 힘내서 SP 성취하시고요. 1년에 세 번 하신 분들 GP, 그리고 6번 하는 사람을 PT라고 얘기해서 PT가 되면 정식 사업자가 됩니다. 정식 사업자가 되면 워커힐, 어제 말씀하신 금보다 좋은 워커힐 호텔에 초대를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운더스 PT가 되면 저희 여행을 가게 되죠. 제가 이제까지 사실 여행을 성취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년으로 미뤄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행을 안 가면 여기 계신 리더님들한테 모두 커피 한 잔씩을 쏘겠습니다. 여행 가는 게 쉽겠죠. 이렇게 선포를 해놔야 제가 돈이 아까워서라도 꼭 도전을. 하지만 또 여행을 가서 만나게 된다면 제가 또 커피 사드릴게요. 푸켓 영상, 제가 가고 싶은 푸켓. 설레시나요? 설레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설레셨다면 꼭 푸켓에 다들 함께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이 바뀝니다. 서 있는 백화점 시대가 아닌 움직이는 백화점 시대가 왔습니다.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를 하라고 하죠. 지금 남편이 나의 직업이 지금 현재를 책임지고 있다면 아메이로 새로운 명함을 준비하셔서 미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도 시간은 가고 안 해도 시간은 간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아메이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처음 아메이 미팅장에 초대했던 동생이 아메이를 계속 10년을 했을 때
지금은 쟤랑 저랑 비슷하게 살고 있거든요. 나도 돈 없어, 너도 돈 없어, 언니 맨날 돈이 없어, 우리는 왜 돈이 없어 이러면서 맨날 살고 있었는데 걔가 5년 뒤, 10년 뒤에 이 자리에 서 있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처음엔 제가 그 동생을 위해서 제품을 썼고 그 동생을 위해서 아메이를 했지만 같이 하고 싶어서 했지만 정말 그 동생은 성장해서 여행을 다니고 삶이 바뀌는데 나는 여전히 그 친구에게 제품만을 구매하고 있다면 그때는 기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모든 것들, 이 안에서 주는 모든 것을 제가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두 여기 계신 리더님들 지금 도전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도전하셔서 우리 푸켓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